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NSAGM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로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글쎄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오늘 바로 그 깊고도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서 우리 선배님들의 정말 치열했던 투쟁의 현장을 한번 돌아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라는 다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사이런트 콜이라는 짧은 드라마를 통해서 말이나 글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크리스마스 당직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껴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소명이 갖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간을 무려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마취과 의사라는 전문직이 과연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존엄성과 생존 자체를 위해 싸워왔는지, 그 치열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이게 딱 100년 전인 1922년에 나온 학술지 구절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보험사들이 마취를 그저 수술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절차로 취급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지급하는 이 통탄할 만한 경향. 이 한 문장에 당시 우리 선배님들이 마주해야 했던 정말 암울하고 어찌 보면 모욕적이기까지 한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 표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경제적 지위를 한번 보세요. 보험사들이 마취 수가로 고작 3달러에서 5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진은 시장에서 나가라는 얘기나 다름없었죠. 그럼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임상 환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전문가가 떠난 빈자리를 경험 없는 비전문가 마취사들이 채웠고요. 이건 곧바로 막을 수도 있었던 수많은 마취 관련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란 게 아예 없던 시절이었죠. 결국 우리 선배님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법적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투쟁의 시간을 지나 100년이 흐른 오늘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그 피와 땀 덕분에 현대의 마취과 의사는 수술 전후 환자 관리의 핵심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문직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눈부신 성공이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형태의 아주 역설적인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난 한 세기 동안 마취과학이 걸어온 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922년,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시기를 지나서 1970년대에는 첨단 모니터링 장비와 새로운 마취제가 도입되면서 환자 안전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기술적 발전기를 맞이하죠. 그리고 2025년, 바로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나머지 오히려 그 존재감마저 희미해지는 그런 역설의 시대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성공적인 전문직화의 역설이라는 게요. 우리는 수술 중에 환자의 모든 생리적인 지표들을 정말 완벽하게 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순조롭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면 환자도, 보호자도, 심지어는 다른 의료진들조차도 마취과 의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하죠.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아무도 당신을 알아채지 못한다. 이 문장만큼 지금 우리의 현실을 잘 표현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표는 지난 100년간의 그 극적인 변화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데요. 과거에 수술의 부수적인 절차로 여겨지면서 비전문가와 경쟁해야 했던 위상은 이제 수술 전후 환자 관리의 핵심으로 완전히 격상됐습니다. 에테르나 클로로포름에 의존했던 기술은 이제 정밀한 약물 조절, 첨단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중환자 관리와 통증 치료까지 아우르는 정말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됐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도전 과제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존과 인정을 위해서 싸웠던 과거에서 이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고위험 수술,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성, 또 극심한 번아웃, 그리고 필수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감이라는 새로운 문제들과 씨름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에 걸친 변화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그 현실의 무게를 온전히 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모든 것을 가장 날 것 그대로
가장 생생하게 보여줄 한 편의 짧은 드라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일런트 콜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어느 마취과 전공의의 이야기입니다. 12월의 마취과 의국. 화이트보드에 걸린 당직표 앞에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시선은 온통 빨간 펜으로 동그랗게 쳐진 12월 24일과 25일에 꽂혀 있죠. 아니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를 연속으로 누가 서요? 작년에도 내가 이브였잖아. 올해는 진짜 안 돼. 씁쓸한 웃음과 함께 우리는 가족보다 간이식이 우선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집니다. 결국 한 전공의가 체념한 듯이 말하죠. 좋아, 내가 크리스마스 당직 설게. 대신 아무도 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 12월 24일 밤 당직을 서는 R3는 전공의 휴게실에서 홀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이식 코디네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간이식 하나 잡혔고요. 폐이식도 가능성 있고 심장이식, 도너콜 대기 중입니다. R3는 눈을 감고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기기가 무섭게 다시 울립니다. 심장이식도 하나 더요. R3는 의자에 몸을 기대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산타는 썰매 타고 다니는데 나는 전화기 들고 다니네. 전공의 단체 톡방에는 짧은 메시지가 오갑니다. 뭐 떠? 간, 폐, 심장 풀세트. 살아있냐? 아직. 새벽녘에 다시 전화가 울립니다. 간이식과 심장이식이 하루 연기되었다는 소식.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당일로 말이죠. 그건 기적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당일 가장 어렵다는 간이식 수술이 시작됩니다. 수술실의 공기는 차분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교사가 말합니다. 오늘 케이스 쉽지 않을 거야. 크리스마스라서가 아니라 환자라서 어렵다. 수술은 엔헤페틱 페이즈, 즉 무경기 상태로 접어들고 이내 출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석션 소리가 커지고 모니터 알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죠. 혈압 떨어집니다. 칼륨 6.8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니터 화면에 일직선이 그어집니다. 무맥성 전기활동, PEA입니다. R3가 외칩니다. 무맥성 전기활동입니다. 교수의 외침이 수술실을 가릅니다. CPR 시작! 흉부 압박이 시작되고 시간은 더디게 흐릅니다. 이스케믹 타임 늘어난다. R3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교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버티면 된다. 그리고 정말 몇 분간의 사투 끝에 기적처럼 모니터에 다시 사이너스 리듬이 돌아옵니다. 자발순환 회복, ROSC입니다. 수술실의 모든 이들이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수술이 모두 끝나고 시계는 12월 25일 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텅 빈 수술실에 혼자 남은 R3의 나지막한 내레이션이 울려 퍼집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어떤 생명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취과 의사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우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의 상징 산타클로스와 연결시켜줍니다.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일런트 콜 속 전공의의 모습에서 우리는 산타클로스와 마취과 의사 사이에 존재하는 정말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두 존재 모두 아이들이 잠든 밤 혹은 환자가 의식을 잃은 밤에 활동하는 밤의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물을 놓고 사라지는 산타처럼 우리 역시 환자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임무를 마치고 조용히 사라지죠. 성공적인 수술 뒤에는 우리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책임의 무게입니다. 산타의 실수는 아이의 실망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작은 실수는 한 생명의 소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2024년 애네스테지아 앤 에너제지아에 실린 한 의사의 글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버지를 수술실로 보내면서 마취과 의사에게서 위안을 얻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기술적인 비유에 따뜻한 인간미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축제의 불빛과 캐럴로 들떠있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참 역설적이게도 병원, 특히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기입니다. 축제와 사투,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은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교회의 종소리 대신 응급콜을 알리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죠. 연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잦은 음주로 인한 외상 환자가 급증하고요. 또 급격한 기온 변화 때문에 심혈관 이벤트 발생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응급수술, 중환자실, 분만실은 휴일도 없이 돌아가고 그 모든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2012년 학술지 애나스테시아에 실렸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인데요. 어느 병원에서 혈액가스 분석기가 갑자기 먹통이 된 겁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세상에 수술실에 장식해둔 크리스마스 반짝이 조각 하나가 기계의 적외선 터치스크린에 딱 붙어서 다중 터치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 반짝이를 떼어내자마자 기계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유머러스한 사건은 축제의 상징이 순식간에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병원 크리스마스의 기묘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혼란과 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가장 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구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이식 수술이죠.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었을 생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 즉 생명의 선물이 되어 전달되는 그 순간. 그 숭고한 여정의 처음과 끝을 바로 우리가 지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 크리스마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숭고한 여정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 선배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책임감의 유산, 세상이 잠든 사이에 환자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선물을 전달하는 그 거룩한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마스인 거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캐럴 속 고요한 밤의 그 평화는 어쩌면 수술실의 그 긴장된 고요한 밤 속에서 생명의 불씨를 지키는 우리들의 헌신 위에 존재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짧고 맹정한 진실로 귀결됩니다. 생리학에는 휴일이 없다. 인간의 몸이 생명이 멈추지 않는 한, 질병과 고통이 휴일을 가리지 않는 한, 우리 마취과 의사 역시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술실과 중환자실, 분만실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실 모든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감사합니다.